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잘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상부의 지침이. 그래도 그렇지 서로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그래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강의를 협의하기 위해서 모 회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물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받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중년 부부가 약속도 없이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갱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때마침 중년 부부를 알고 있던 어떤 직원이 중재한 끝에 일단락이 되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아무리 전직이 화려해도 은퇴하고 나면 동네 아저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텐데 실갱이까지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려는 심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위 말하는 왕년의 병이 도진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6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와 관련해서 가장 실감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간관계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은퇴자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다수는 은퇴 후에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전직이 고위급이라고 해도 은퇴하고 나면 어깨 위에서 힘을 발휘했던 계급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단절된 인간관계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걸어왔던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심리적 낯섦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은퇴는 자신이 익숙하게 경험했던 생활의 세계가 다른 차원으로 단숨에 이동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망각하고 지난날에 자신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꼴사나운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랜 기간 위계 질서가 견고했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심리적 낯설음을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군인, 공직자, 대기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은퇴 후에 외톨이를 자초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은퇴 후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은퇴자의 첫 번째 유형은 환경을 탓하는 투덜이 은퇴자입니다. 은퇴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은퇴자를 비교해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한 은퇴자는 주어진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반대에 해당하는 은퇴자들은 주어진 상황을 탓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물려받은 게 없어서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이런 이유를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분들도 잘 압니다. 결국엔 그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게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알아차렸다면 오늘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은퇴 후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은퇴자의 유형 두 번째는 과도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은퇴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못하는 게 없대. 자기가 무슨 척척 박사인 줄 아나 봐. 혹시 주변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은퇴자들은 없었습니까? 자신감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매사에 말이 앞선다면 결국은 문제를 꼬이게 만들죠. 이런 유형의 은퇴자들은 잘 나갔던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하지 않고 매사에 당신이 직접 관여해야만 일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크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특징이 있더군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이 어울리는 은퇴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나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시리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은퇴 후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은퇴자의 유형 세 번째,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고집불통 은퇴자입니다. 뻔히 손해가 발생하는 걸 알면서도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타격하기 위해서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 기억하시죠?
수출 규제가 지속될수록 일본이 훨씬 더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을 보면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고집불통 은퇴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매사를 자기 자신이 직접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퇴 후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은퇴자의 네 번째 유형은 시간만 때우는 농땡이 은퇴자들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일은 진척되지 않는 조직을 가보면 일하는 사람과 농땡이 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죠. 은퇴자들이 모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솔선수범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행동을 하는 은퇴자가 적지 않죠. 일은 뒷전이고 딴짓만 열중합니다. 그나마 일이나 방해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입은 쉬질 않죠. 손으로 발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감 나와라 콩 나와라 입으로 신용만 한다고 할까요? 입으로 회방을 놓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은퇴자가 바로 이런 유형의 은퇴자들입니다. 은퇴 후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은퇴자의 다섯 번째 유형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는 경솔한 은퇴자들이죠. 이런 유형들은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매듭을 짓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시작했냐는 피드백을 받아도 요지부동 자신이 책임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귀신 작전을 펴듯 자신의 책임 범위 안에 다른 사람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물타기를 하죠. 그러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을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퇴 후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은퇴자의 여섯 번째 유형,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의존형 은퇴자들입니다. 매사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없는 유형이죠. 절대로 1번 줄에 서는 법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앞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 은퇴자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매사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결코 자신이 나서서 결론 지른 일은 없어요. 눈치를 살핀다고 할까요? 결정장애라고 할까요? 이런 유형의 경우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결코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은퇴자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 이런 유형의 리더가 있다면 그 조직은 바람잘 날이 없을 거예요.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명확한 시그널이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은 시끄럽고 일이 안 되는 모습이 연출되니까요. 오늘은 은퇴 후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6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환경을 탓하는 투덜이 은퇴자들입니다. 둘째, 과도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은퇴자죠. 셋째,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고집불통 은퇴자입니다. 넷째, 시간만 때우는 농땡이 은퇴자들이죠. 다섯째,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는 경솔한 은퇴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의존형 은퇴자입니다. 세상 일에는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죠. 나이가 많든 적든 남편과 아내, 상사와 부하, 이웃과 친구를 가릴 것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인 만큼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